삼나무, 벚나무는 해풍에 전부 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과목까지 풀어봤습니다. 제3과목 임업경영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소나무 인분의 벌기 평균 생장량이 6세제곱미터/헥타르이고 윤벌기가 50년이라고 할 때 인분의 법정 연벌량과 법정 수확률은 이렇게 나왔죠? 법정 연벌량은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300이 되죠. 300세제곱미터 6 곱하기 50년이다. 그리고 법정 수확률은 200 나누기 윤벌기 하면 되죠. 윤벌기. 그러니까 윤벌기가 지금 50년이니까요. 200은 어디서 나왔느냐?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죠. 200 나누기 윤벌기다. 그래서 4%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요. 42번 측고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은 측고기는요 최소한 나무 키 정도는 떨어져서 재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어요. 측정 위치가 멀면 오차도 생기므로 나무 높이 절반이 아니라 나무 높이 정도에서 나무 높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높이 절반이 아니고. 다음에 동령님 나이가 똑같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죠. 직경급별 인분 직경이죠. 직경 나무 굵기죠. 인분 구조는 전형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가? X축은 흉고 직경, X축은 흉고, Y축은 본수, 나무 수죠. 본수고 X축은 흉고다. 그러면 동령님이면은 거의 정규 분포 형태다. J자형이냐 정규 분포 형태다. 답은 4번이죠. J자형 그런 보통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거의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약간 그 중에 잘 자란 놈도 있고 못 자란 놈도 있고 거의 정규 분포 형태가 나타나겠죠. 잘 자란 놈, 못 자란 놈, 중간 놈 이런 게 있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흉고가 큰 거니까 정규 분포 형태가 되겠죠. 동령님이니까요. 그 다음에 44번에 임업경영 성과 분석 방법으로 임업의존도를 나타내는 거. 임업의존도를 나타내는 거는 임가소득에서 임업소득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답은 2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간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고정비가 200만원, 변동비가 5,000원, 판매 단가가 6,000원일 경우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변동비, 여기서는 변동비는 개당이겠죠. 개당. 한 개당 변동비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한 개당 변동비가 5,000원이다. 5,000원 곱하기 개수. 이 개수를 X로 놓고요. 개수를.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량, 개수를. 5,000X가 이게 이제 한 개당 변동비인데 전체 변동비는 개수를 곱해야죠. 플러스 고정비가 200만 원이 있다 이거죠. 200만 원. 변동비가 이제 5,000원이고, 200만 원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은 판매 단가가 6,000원이다. 6,000원이다. 6,000원. 6,000원인데 이게 개수를 곱해야죠. 그러면 이제 요게 매출액이 되는 거죠. 매출액. 판매 단가가 6,000원인데 몇 개 팔았느냐. 몇 개 팔았느냐. 네.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 이거를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뭐예요? 비용은 뭐예요? 한 개당 변동비 곱하기 개수. 그러면 총 변동비잖아요. 더하기 고정비. 더해져야 되고요. 이게 이제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고정비. 수익은 한 개당 6,000원인데 몇 개 개수. 이 개수는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일로 넘겨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고정비 200만원은 넘겨오니까 1000X. X 하나, 둘, 셋, 둘, 셋. X는 2000원이네요. X는 2000개네, 2000개. 2000개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다달하네요. 그죠? 도달하네요. 답은 3번이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46번 보니까 안반에 대한 인반이죠. 인반에 대한 인반이라는 거는 어떤 좀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요. 인분의 이제 구획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번호를 매겨놓은 거죠.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보통 이거는요. 인반의 표기는 경영계획고 하를 위해서 시계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인반의 표기는요. 경영계획고 상류가 아니라 하를 위해서 시계방향으로 표시를 한다. 하를 위해서 시계방향. 이거 알아두셔야죠. 인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분, 그러니까 숲을요. 이렇게 구획을 해 놓은 거예요. 구획을 할 때 아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보시면은 수학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학조정법. 여기 4번에 보니까 전 인물은 윤벌기 연수의 2분의 1 이상 되는 연령의 것과 그 이하의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윤벌기 전반에 후자는 윤벌기 후반에 수학하는 방법을 백만법이라고 한다. 이제 백만이 아니라 백만법이 아니라 슈프나길법? 예, 요거죠. 얘죠. 예, 이름이 틀렸어요. 얘입니다. 이름이. 이게 독일 발음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슈프나글?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 그냥 영어식으로 그냥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 봐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이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됐죠. 그 다음에 48번 아주 쉽죠? 감가상각비율을요. 정액법으로 구할 때 그렇죠. 이거는 수명이죠. 기간을 N하고 요걸 이제 초기 가격이죠. 구입 가격 빼기 잔존가치. 예, 구입가 잔존가치를 N년으로 나누면은 N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이거죠. 연수로 나눠야죠. 이게 연수예요, 연수. 이게 몇 년, 수명입니다, 수명. 년이죠, 년. 몇 년.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구입가 빼기 잔존가. 구입가 빼기 잔존가. 그 금액을 수명으로 나누면 감가상각비죠. 이거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40만 원에 물건을 샀는데 140만 원에 물건을 샀는데 10년 후에는
이게 뭐 20만 원밖에 안 남는다. 20만 원밖에 안 남는다. 10년 후에는 가치가. 그러면은 120만 원이죠? 그거를 10년 동안에 10년이다. 수명이. 그럼 1년분 감가상각비죠, 이게. 감가상각비. 연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죠. 49번 보십니다. 자연휴양림을 조성 및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예정지의 위치도 축척 크기는 이거는 뭐 25,000분의 1 방법이 없죠.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야죠. 네. 다음에 50번 인분 재적 측정을 위하여 전 인분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본수를 동일하게 한 다음 각 계급에서 같은 수의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희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네, 저희 책에도 나와 있죠. 다음에 51번 임업이율의 종류 중 임업이율의 종류 중 용도에 따른 이율에 해당하는 것은 용도. 여기서는 이제 뭐 용도죠. 뭐 기간이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용도에 의한 거는 경영이율과 환원이율을 들 수가 있죠. 경영이율. 환원이율은 뭔가요? 환원이율. 장래에 기대되는 순영업소득. 장래에 기대되는 영업소득이 얼마가 될 것이다. 환원이율이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기냐 장기냐 이거는 용도하고는 관계가 없죠. 현실이냐 평정이냐, 현실 실제 이율이냐 평정, 그냥 명목적으로 정한 거냐, 현실적인 거냐, 그냥 탁상에서 명목적으로 정한 거냐, 또는 공정이율이냐 시중이율이냐. 공정이율은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정한 거냐, 아니면 시중에서 정해진 거냐, 그거죠. 그러면은 용도에 따른 건 경영이율과 환원이율, 요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2번 산림 생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기년은 택벌 옳지 않은 것은이죠. 옳지 않은 것은 좀 옳지 않은 것만 좀 볼까요? 답은 2번인데요. 회기년은 길이와 연벌 구역 면적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한다예요. 반비례. 회기년 길이와 연벌 구역 면적은 반비례한다가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2번에 53번 보시면은요. 산림 휴양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풍 및 방음형은요. 방풍 방음이 이거는 산림 휴양림이 아니라 얘는 도시림이에요. 도시림. 산림 휴양림이 아니라 방풍 방음은 도시림에 속해요. 산림 휴양림보다는. 답이 1번이죠. 그 다음에 54번 임업투자계획의 경제성,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국 수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순현재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돈 벌 건데 뭐 앞으로 10억, 앞으로 미래에 한 10억 벌 것 같다. 그거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경제성 따지는 거예요. 편익, 비용비. 앞으로 벌 돈과 투자 비용과 투자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내부 수익률. 전부 다 이제 수익률에 관한 거고, 수학하고는 관계가 없지. 경제성이니까 돈 얘기가 나와야 돼. 돈 얘기. 돈.
돈 얘기 나와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5번 임지를 취득한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알맞은 상태로 개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후가에서 모든 비용을 더해서 그동안 수입 후가라는 거는 일정 기간 후에 다 더했다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다 더해왔다 이거잖아요. 그 후가잖아요. 에 대한 가격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지 비용가. 하죠. 그렇죠. 임지 비용가죠. 그 다음에 56번 임목의 평균 생장량과 연년 생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요. 초기에는요. 연년 생장량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뭐 20년 동안 나무를 키운다 그러면은요. 초반에 쑥쑥 크겠죠. 초반에. 그러다가 점점 평균치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이제 벌채를 하게 된 겁니다. 벌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에서 평균 생장량과 연년 생장량은 일치한다. 이 문장을 우리는 잘 알아둬야 돼요. 연년 생장량의 극대점, 얘는 틀렸죠. 연년 생장량의 극대점이면은 극초반이거든요. 극초반. 나무를 키우고 나서 극초반인데 연년 생장량 극대점에서 어떻게 평균 생장량이 쫓아올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연년 생장량은요. 극대점이 되는 거는 초반에는 막 쑥쑥 큰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20년 동안 키웠다, 뭐 30년 동안 키웠다 그러는데 평균 생장량이 그 초반 생장량을 쫓아가겠어요. 초반에 쭉 커버리는데. 그러니까 평균 생장량이 극대점에 도달했는데 올해 생장한 게 거의 비슷하게 됐다. 비슷하게 됐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로 4번을 외우시고요. 맞는 말로. 초기에는 연년 생장량이 굉장히 크죠. 그죠? 연년 생장량의 극대점이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보다 빨리 오죠. 얘는 금방 쭉 커버리죠. 극초반에만. 이게 답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고요. 지금 틀렸어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3번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맞는 문장 4번을 외워놔야 돼요. 평균 생장량이 극대로 갔는데 평균 생장량이 그때 연년 생장량이 이제 쫓아오는 거죠. 연년 생장량이 평균 생장량의 극대점과 거의 일치하게 되면 얘는 거의 다 큰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흉고 직경이 20cm, 57번 수고가 10m인 임목의 제적이 약 0.14다. 그럼 형수는 뭔가요? 형수. 형수님인가요? 형수님. 형의 아내인가요? 예, 그 형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형수라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흉고 직경에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가 있으면 흉고. 그러니까 흉고 지상 1.2m 지점에서 우리가 원기둥을 그려보는 거죠. 원기둥을. 요거를 이제 직경으로 하는 이 흉고 직경을 하는 원기둥을 그려보고 이 원기둥의 그 제적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기둥의 제적. 원기둥의 부피죠. 원기둥의 제적이라는 거는 최적.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기둥의 최적을 구해보고요. 이것분의 실제 임목의 실제 나무의 제적을 형수라고 얘기를 하죠. 형수. 그럼 볼까요? 원기둥의 제적은 얼마가 된가요? 흉고 직경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요. 그러니까 20cm니까 흉고 직경이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이거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10cm잖아요. 10cm. 10cm면 0.1m잖아요. 지금 미터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다 미터니까요. 미터 막 세제곱미터니까 미터로 고쳐야 돼요. 그러면은 원의 일단 요거 그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가 수고가 10m래잖아요. 10m. 전부 미터로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3.14 하고 그럼 이게 이 원의 넓이가 된 거고 여기도 원의 넓이 다 똑같죠. 원의 넓이가 된 거고 수고가 10이다. 10. 수고가 10이다. 0.1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러면 얘는 이제 원의 단면적의 넓이, 이 원기둥을 잘랐을 때 단면적의 넓이 곱하기 높이 h. 그래서 10m 하고 인목의 제적이 0.14래잖아요. 1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한 번에 못하나요? 할 수 있죠. 0.14 나누기 0.1 나누기 0.1 나누기 3.14 나누기 10 밑에 있기 때문에 곱하기지만 이거랑은 다 나눠줘야 돼요. 한 방에 하시면 돼요. 이렇게 0.14 나누기 0.1 또 밑에 있으니까 나누기 0.1 또 밑에 있으니까 나누기 3.14 또 나누기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얼마일까요? 약 0.4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58번입니까? 58번. 네, 인목평가에 적용하는 글래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글래서식. 이 사람은 절충한 거죠. 절충한데 비용가법은 유령목 어린 숲에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얼마 들었다. 기만가법은 장령님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어느 정도 수익을 벌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절충한 거죠. 비용가법과 인목기만가. 인목기만가는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 이거 앞으로 얼마짜리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인목기만가법이죠. 인목비용가법은 이거 지금 내가 여기다가 주로 이제 유령 림 같은 게 유령림 어린 숲 같은 경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치 되는 거야.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거야. 이게 비용가법이고 그게요. 인목기만가법은 미래에 어느 정도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매매가법은 뭐예요?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가치는 이만큼이야. 지금 이 정도 내다 팔면은 이거는 비용 제하고 한 5억은 돼. 그러면은 5억 정도 가치가 있는 거죠. 답은 1번이죠. 1번. 네. 다음에 59번 볼게요. 5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제적이 0.5 세제곱미터인 통나무 2개 가격의 합보다 제적 1세제곱미터인 통나무 1개가 그렇죠. 우량목 1개가 작은 나무 2개보다 낫죠. 이거는 이제 형질생장이죠. 형질생장. 형질. 얘가 굵어졌다 이거죠. 형질. 굵어졌어. 형질생장.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생장은 뭐냐면 그냥 물가 상승한 거예요. 물가 상승. 물가 상승했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목재 가격 상승했네. 이게 등기생장입니다. 등기생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0번 시장가 역산법으로 인목가를 평정한다. 시장가 역산법으로 인목가, 나목가를 평정한다. 계산한다. 그럼 이거는 벌기 이상
임목에다가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벌기가 지나갔다. 얘는 벌채할 시기가 지나간 이미 넘어선 그런 나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시장가. 지금 현재 시장가가 얼마야? 그런데 거기까지 운반하고 제조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 그거 빼고 이거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를 논할 때요. 여기 지금 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지금 뭐 굵기가 50cm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걸 현장에 시장에서 팔면 이거는 한 500만 원은 돼. 그러면 500만 원 주고 사면 될까요? 안 되죠. 500만 원 되더라도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잘라내고 뭐 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옮기고 막 해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죠. 임목가를 평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인자는. 그렇죠. 시장가를 역산할 때 집제비라든지 그러니까 집제비, 운반비, 벌목, 조제비, 조제 이제 자르는 거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야죠. 그죠? 조립 및 용림비를 하는 거는 시장가 역산법이 아니라 비용가법이에요. 비용가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유령림. 어린 나무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이거 하느냐고 돈 얼마 들어갔어 우리가 거름하고 묘목하고 이런 거는 이제 비용가법.